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RC 김진태입니다. 오늘 4월 30일 토익 시험 끝나고 여러분 총평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시험도 보시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미 지나간 시험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오늘 총평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자료, 또 풍부한 자료가 해커스 토익, hackers.co.kr, 해커스 토익, hackers.co.kr 여기 들어오시면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토익 시험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들어와서 확인하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난이도 설명. 난이도 의미가 없죠. 이미 끝난 시험인데. 근데 궁금하시니까 난이도는 중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중상은 나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중상이란 건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것 좀 복습 잘 했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문법, 단어 특이할 거 없이 둘 다 중상이었고, 공부를 이제 토익 공부 안 하신 분들, 토익스러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약간 어려웠을 수 있지만 토익 공부를 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한 개 한 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BPP 수동태죠. 요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 먼저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동사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동사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냥 이게 사랑한다, loves, s 붙은 거, 뭐 사랑한다, 과거 loved, 사랑했다 이런 뭐 하나로 끝나는 동사들 형태도 있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 BING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 현재 진행형, BPP 뭐 지금 보이는 수동태, have PP 쭉 해왔다 현재 완료. 자, 요 세 가지 동사는요, 가운데 빈칸이 있을 때 눈 딱 감고 그냥 부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 동사를 꾸미는 게 부사예요. 이 세 가지가 동사 사이에 빈칸이 있다면 당연히 꾸며주는 부사가 들어가겠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예문 봅시다.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들어오겠죠? must 비동사 했는데 비동사가 혼자가 아니에요. 비동사 뒤에 PP가 있네. 이거 수동태구나. 모든 라벨은 첨부, 그러니까 붙여져야 된다. 그럼 BPP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 의심도 마세요. 동사를 꾸미는 부사 C, securely, 단단하게, 확실하게 붙여져야 된다. 제품 케이스에 딱딱 아주 단단하게,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붙여져야 된다. 정답은 부사로 가시면 됩니다. 정말 빈출이거든요. 이 세 가지 동사 사이는 부사 찍고 넘어가세요. secure는 뭐 단단한, 뭐 안전한 형용사, secured는 안전, 보안 명사입니다. 동사를 꾸미는 기능이 없어요. 부사가 정답.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supply랑 arrange를 비교합니다. 동사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문제일까? 여러분들 예문 좀 보실래요? 요 회사가 주어, 그리고 이 동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다 동사예요. supply는 공급하다, oppose는 반대하다, arrange는 준비하다. 내용상 얘는 이상하죠? 이 기업이 마케팅 서비스를 반대한다. 그것의 고객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너무 이상해요. 그럼 A가 볼까요? 이 기업은 마케팅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또 C가 들어간다면 마케팅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준비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애매한 겁니다. 자, 정답은 supply입니다. 왜요?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러워서 아닙니다. 정답은 얘 때문에 supply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덩어리 지어서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끔 동사만, 가끔이 아니에요. 자, 약간 과반수 이상인데 동사만 딱 외우시는 분들은 이게 뜻은 되는데 지금처럼 못 푸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supply는 덩어리 지어 쓰이는 게 있습니다. supply A to B, A를 B에게 공급하다. arrange는 A for B, A를 B를 위해 준비하다. 그러니까 이 쓰는 전치사가 바뀝니다. 이거 안 보신 분은 의미 없는 해석하는 거예요. 공급하다가 좀 더 자연스러울까?
준비하다가 자연스러울까? 준비, 공급. 눈 감고 해보자. 쓰잘데기 없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얘를 보고 바로 찍을 수 있게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를 같이 뭉텅이 져 있는 것들은 그렇게 보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가끔 단어를 많이 외웠는데 이게 문법 문제랑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 특징은요, 예문을 아예 안 읽어요. 예문을 읽어야 이렇게 쓰이는 걸 같이 보는 거고, 그럼 나중에 혹시 덩어리져 안 외웠더라도 예문을 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아씨 왜 얘가 얘랑 친숙해 보이지? 아씨 얘인가? 이런 거라도 가능하니까 예문을 같이 읽던가, 뭐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덩어리진 거는 같이 묶어서 외우던가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A입니다. 그 다음 갈게요. Designed vs aimed. 역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이랑 똑같은 거나 보시면 돼요. 얘랑 똑같습니다. 갈게요. 자, be going to 동사 원형. hold가 행사를 열다란 뜻이 있죠. 우리는 열 거예요. 세미나를 열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얘를 과거 동사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 또 올 수는 없죠. 뒤 붙은 게 과거 동사가 아니라면 과거 분사 pp고, pp는 뭐뭐 된 이란 뜻으로 꾸며주게 됩니다. 뭐뭐 된 세미나란 뜻이에요. 자, 일단 얘는 이상하죠. 뭐 부모님들, parents, 부모님들에게 자동화 된 세미나가 뭐야? 좀 이상한 것 같고, A가 들어가서 디자인이 물론 디자인 하다도 있지만 만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에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 만들어진 세미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을 에임드는 목표로 하는 거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타겟으로 하는 세미나. 둘 다 그럴싸하죠. 정답은 B입니다. 왜요? 똑같아요. 해석이 아니에요. 해석이 얘보단 얘가 나을까? 자, 그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미나가 이 부모님을 위해 디자인 됐을 수도 있거든요. 이 디자인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뭐 옷 디자인 고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사를 만들 때 행사의 배치를 좀 잘 하고, 이거에 어떤 좀 뭐 주제를 바꾸고 이런 것도 디자인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석이 아니고요. 이 뒤에 A시 정답 근거입니다. 여러분들 디자인드는 for랑 써요. 그래서 A를 위해 디자인된, A를 위해 만들어진 이란 뜻이고, aimed는 at을 씁니다. A를 목표로 하는, A를 타겟으로 하는. 그래서 뜻이 아니라 얘를 보고 바로 B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목표로 하는, 이 부모님들이 고객이란 뜻이겠죠. 타겟으로 하는 세미나를 열 거야. 해서 이 뒤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추가 포인트로 디자인드가 to를 쓸 때가 있는데, 요때 to는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전치사가 아니에요. 이런 for나 at 같은 전치사는 요 A 자리에 명사가 오는 거고요.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이 와요. 그래서 동사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렇게 쓰이니까 디자인드가 for, to 올 때 달라진다는 거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까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아주 단골 오답 포인트죠. 여러분들 이걸 좀 먼저 해볼까요? 셀 수 있는 게 있고 셀 수 없는 게 있어요. 셀 수 있는 거를 가산명사라 하고 셀 수 없는 거를 불가산명사라 합니다. 자, 특징이 뭐냐? 뭐 뜻이 아니고요. 셀 수 있는 거는 이게 몇 개인지 알잖아요. 하나인지 100개인지 뭐 2개인지. 그래서 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면 하나란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어나 언. 여러 개면 이 s나 es를 붙여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셀 수 있다는 티를 팍팍 내야죠. 이런 거죠. 책은 셀 수 있으니 책이 한 권이면 a book. 여러 개라면 s, es를 붙여서 책들. 반면 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단적인 예시로 air, 공기. 공기는 못 세죠. 내가 몇 개의 공기를 마셨죠? 셀 수 없죠? 셀 수 없는 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판별이 안 서요. 목이 좀 말라서 강의 중에 죄송해요. 공기 한 개만 먹을게요. 3개만 더 먹겠습니다. 목이 많이 마르거든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마신 게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셀 수 없는 건 아무 표시를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information 대표입니다. 정보. 정보는 영어에서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뭐 uninformation, informations 이런 게 없다고요. 자, 이 기본 정보를 깔고 문제를 봅시다. 자, makes란 동사가 있네요. 목적어 있네요. 좋은 결과. usually는 수식어죠. 보통 떼버리고. 동사 다 주어예요. 근데 이 among부터는 전치사 수식어 뭐뭐 사이에 전치사 떼버리면 얘가 찐 주어가 되고 주어 자리는 명사 계열만 가능해요. 거기에 B는 동사입니다. 경쟁하다 안 돼요. A는 명사입니다. 경쟁. C도 명사입니다. 경쟁자. 자, 뭐가 맞을까? 볼까? 경쟁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오케이. 경쟁자가 좋은 결과를 만든다. 다 그럴싸해요. 어떡하지? 근데 정답은 A. competition. 경쟁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경쟁자, 경쟁업체는 가산명사입니다. 이번에 경쟁업체 2개 더 들어왔어. 2개 더 경쟁해야 돼. 경쟁업체 셀 수 있잖아요. 방금 뭐랬어요? 셀 수 있는 게 S가 있다면 여러 개란 뜻이죠. 셀 수 있는 거 S가 없다면 하나란 뜻이니까 하나란 표시 하던가 하나의 경쟁업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쪽에. 그럼 셀 수 있는 건 안 돼요. 뭐 표시를 붙였어야지. 반면 경쟁하는 행동, 경쟁은 셀 수 있나요? 셀 수 있어요? 잘 봐요. 몇 개짜리 경쟁이에요? 몇 개짜리 경쟁이야? 아니면 오케이. 헐. 이건 몇 개짜리 경쟁이고 셀 수 없잖아. 셀 수 없는 건 아무 표시 안 해도 정답으로서 문제가 없어요. 해석해봤자 이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은 보통 좋은 결과를 만든다. 해석도 괜찮네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죄기대명사. 이름 이상해요. 이런 거 이름 진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죄기란 말 쓰세요. 일상생활 중에 친구랑 밥 먹다가 야 근데 죄기 그 아무도 안 쓰잖아요. 이름 까먹으시면 되고 그냥 self를 붙인 거라 보시면 됩니다. myself 나 스스로, yourself 너 스스로. 자, 죄기대명사는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냐? 얘를 쓸 거면 주어 목적어가 완전히 동일할 때만 쓰는 겁니다. 애초에 나 스스로니까 이 주어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거라 똑같아야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립하면 쓰면 되는 거예요. 예문 좀 볼까요? 앞에 주어 Miss Kim, 동사 find. 자, find가 물론 이제 발견하다, 찾다라고 쓰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find가 목적어 뒤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적 보어까지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find가 발견하다가 아니라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목적어를 뭐뭐 한다고 생각했다. 목적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빈칸이 전부 다 대명사입니다. 일단 she는 안 돼요. she는 주어에 써야지. 이거 주어 아니잖아요. 목적어인데. 탈락. 자, herself는 죄기대명사. 얘는 목적어에 쓸 수 있습니다. 목적어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죄기대명사는요. 주어에 못 쓰고 목적어에 써요. 주어 목적어 똑같을 때 여기 쓰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 쓰는 겁니다. 자, hers는 그녀의라는 소유격에 s를 붙인 거 그녀의 것이란 뜻이고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누구누구 것 끝나는 걸 소유 대명사라 합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얘가 그녀의 것이란 명사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명사로서 목적어 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해석이 이상해요. 미스 킴은 생각했다. 그녀의 것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것이 뭔데? 그녀의 것이 뭔지는 알아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녀의 것이 뭔데? 그녀의 가방이야? 그녀의 자동차야? 그녀의 뭐 남자친구야? 그녀의 뭐 모르잖아요. 갑자기 그녀의 것 할 수는 없다고요. 이것보단 죄기대명사 B가 들어간다면 얘는 주어 목적어 똑같을 때 쓴다고 했죠. 갑니다. 미스 킴이란 여자는 생각했다. 그녀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할 수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죄기대명사를 쓴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어 목적어 똑같지 않은데 안 똑같은데 죄기대명사 쓰면 안 돼요. 자,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sales clerk 점원 판매 직원 판매 점원이 자 sold 셀의 과거인데 셀은 4형식 동사입니다. 아 진짜 이름 필요 없어요. 4형식 동사라는 거는 목적어 2개가 연달아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IO, DO 막 가끔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냥 이거 없어도 됩니다. 토익은 그런 거 안 중요해요. 목적어 2개 연달아 옵니다. 해석은 앞에 목적어에게 뒤에 목적어를 판매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만약 여기서 죄기대명사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The sales clerk 판매 직원은 판매했다. 그녀 스스로에게 컴퓨터를 판매했다. 그녀 자기의 왜 컴퓨터를 팔아? 상담 받으러 가야죠. 이상하잖아요. 이것보단 A가 들어가서 이 판매 직원은 그녀라는 여성 고객에게 컴퓨터를 판매했다가 자연스럽겠죠. 해서 주어 목적어 똑같을 때 죄기대명사를 쓰는 거지 똑같지 않으면 이게 정답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갈까요? 전치사와 부사절 접속사 역시 단골 문제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 자주 문제 맞추는 겁니다. 자, 예문 좀 볼까요? 너는 주어 should not enter, enter 들어가다, should not 들어가면 안 돼. 목적어 방에 들어가면 안 돼 라는 주절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수식어일 겁니다. 이 수식어 위치에 모두가 주어 arrives 도착한다 또 문장이 있네요. 눈치를 딱 채세요. 이 뒤에 명사를 묶어주는 수식어는 전치사가 명사를 끌고 오고 이렇게 문장을 묶어주는 수식어는 부사절 접속사 그냥 접속사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수식어는 좋은데 명사를 전치사가 문장을 접속사가 갖고 온다.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문장이니까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C는 안 돼요.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인데 뜻을 떠나서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맞고요. 자, A는 접속사입니다. as long as 뜻은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입니다. until 이거 전치사죠. 그 명사 와야 돼. 그 너도 안 돼. A 가면 틀린 겁니다. 정답은 B예요. 왜요? 여러분 이 until을 전치사로 많이 알고 있죠. 아 진짜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Until Friday 금요일까지, Until tomorrow 뭐 내일까지 이렇게 많이 봐서 전치사만으로 알고 있는데 until은 접속사 전치사가 다 돼요. 즉 얘도 문장을 끄집어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A랑 B는 해석을 해보는 게 맞아요. 뭐가 맞겠어요? A 먼저 할까요? 모든 사람이 도착하는 한 방에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보다 until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는 들어가지 마. 이게 맞겠죠. 다 오면 들어가자. 이게 맞겠죠. 정답은 해석상 B가 됩니다. 자, 이렇게 until처럼 전치사 접속사, 즉 명사가 오고 문장이 오고 다 되는 4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챙겨주세요. 완전 빈출입니다. before 전에, after 후에, until까지, 또 since는 뜻이 2개죠. 뭐뭐 이래로, 뭐뭐 때문에. 자, 이 4가지는 전치사랑 부사절 접속사, 그냥 접속사를 하세요. 이 둘 다 되기 때문에 뒤에 명사, 문장 뭐가 오든 정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의할 건 나머지는 그냥 다 된다 하고 딱 끝내면 되는데 since만 좀 주의하세요. since는 뜻이 2개인데 여기서 이래로 뜨실 때는 전치사랑 접속사가 다 돼요. 다 되는 거 맞는데 때문에 since는 접속사만 됩니다. 다시 나머지는 그냥 외우면 되고요. since는 이래로 since는 둘 다 되지만 때문에 since는 접속사만 됩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자, 이런 겁니다. since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어요. 그 얘는 명사를 끌고 오는 전치사겠죠? 여러분들이 since 할 때 아 쌤 이게 뭐뭐 이래로 since인지 때문에 since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물론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명사가 온 since는 무조건 전치사만 됩니다. 때문에는 접속사일 때만 가능하니까 문장이 와야 되고요. 얘는 이래로 since 찍고 푸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해커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파트 7을 강의하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시험 모두 잘 보셨나요? 네, 시험 보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일단 오늘 총평 시작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포털 사이트 가셔서 해커스 토익 치시면 저희 해커스 어학원 토익 자유 게시판 사이트랑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 그다음에 무료 강의들이 많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 사이트 꼭 활용하시면 무료로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파트 7 전체 난이도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중중 상이라고 잡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10이라고 놨을 때 한 6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보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인데요. 네, 평소에 파트 7 난이도는 평균적으로 7.5니까 평소보다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난이도로 넘어가서요. 일단 단일 지문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났었고요. 특히 이 문제 2개짜리 지문 4개는 사실 쉬운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지문이 짧고 문제가 좀 2개, 3개, 즉 많이 그렇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도 함정 문제들이 조금씩 섞여 있으면서 약간 까다로움을 가져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차는 그런 이제 함정 문제가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평이했고 아무래도 문제 3개짜리 세 지문, 그 다음에 문제 4개짜리 세 지문도 여기서부터는 아무래도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약간의 독해 난이도는 좀 독해의 어떤 부하가 좀 걸렸겠지만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법한 게 동요 문제 중에서 saturated라는 단어가 좀 생소해서 이게 조금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동요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꼭 그 단어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 부분을 빈칸 처리해서 풀거나 어떤 그 문장을 완성해 줄 수 있게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어진 단어를 모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또 여기 다중지문, 더블 지문하고 트리플도요,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더블 트리플은 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이해가 힘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 전반적으로 평이했고 함정 문제도 거의 없었죠. 자, 함정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좀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는 렉스 파킹이라는 요 의미가 아마 이제 이용 공간이 너무 작다.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주차 공간이 없다. 이 둘 중에서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따가 후반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숫자를 여러 개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숫자를 여러 개를 막 한꺼번에 나열해 놓기 때문에 눈이 좀 돌아갔을 것 같아요. 눈동자가 시험 치면서. 근데 조금만 차분하게 잘 보셨다면 무리 없이 잘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동요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요 첫 번째 saturated. 자, 사실 우리 뭐 해커스 기출법과 열심히 외우셔도 아마 이 단어 보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흠뻑 젖으냐는 뜻이 있고요. soaked하고 네,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soaked도 몰랐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맞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도 해커스 기출법과를 어느 정도 충실히 외우셨다면 이 정도의 단어는 알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시를 좀 보면 Your clothes is completely saturated. 자, 뭔가 이제 뭐 물놀이 같은 걸 했다 또는 비가 왔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이때는 옷이 젖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또 이런 패브릭 같은 옷들은 네, 이렇게 젖기 쉽기 때문에 소프트랑 이렇게 연결되기 쉽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토익에서 정말 단골로 잘 나오는 표현들이죠. vital, essential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거의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박제해서 외우시면 될 정도로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 뭔가 필수적인 또는 중요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더불어서 함께 잘 나오는 표현들도 같이 좀 살펴보면은 crucial, 그 다음에 critical 이런 표현도 필수적인 중요한 이런 표현으로 토익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좀 살펴보면요. The manager plays a vital role in the marketing department. 자, 마케팅 부서에서 매니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롤이라는 표현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역할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 자리에 이런 단어들도 대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자, 문장 넣기 문제 2개 나왔고요. 자, 이번에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자, 일단 제가 문장 넣기 문제를 할 때 자, 이 전체 지문에 이렇게 구멍이 빵빵 뚫려 있기 때문에 번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막 다짜고짜 읽거나 이러신 분들도 가끔 계시죠. 자, 근데 물론 많이 읽을수록 하나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많이 읽을수록 더 정답률은 높아지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 초반에 그래도 너무 아닌 것들은 좀 걷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일단은 가장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룰로 말씀드리는 게 자, 각각의 번호의 앞문장들부터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간 좀 편집됐고 좀 축약돼 있기 때문에 제가 줄 치면 다 줄을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잘 보시면 자, 역시 1번에 바로 앞문장, 그 다음에 2번도 2번에 바로 앞문장, 자, 그리고 3번 번호에 바로 앞문장, 그리고 원래 이거 좀 추격돼 있지만 원래 우리 문제는 4번까지 있죠? 그럼 4번에 바로 앞문장까지 해서 자, 일단은 주어진 문장, 자, 우리 이 주어진 문장하고 그 다음에 각각 번호의 앞문장부터 먼저 한번 연결을 지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다 읽거나 굉장히 부담되는 문제가 아니고 딱 네 문장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부분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혀 아닌 것들은 좀 걷어내고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남는다면 정말 좋겠죠. 이 네 개의 문장만 확인을 했을 때.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 중에서 조금 줄이셔서 네, 한 2개 정도 남는다? 그러면 2개 후보 중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읽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더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각 번호의 앞문장부터 먼저 주어진 따옴표 속에 있는 문장과 비교해 볼 것,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비슷한 카테고리의 단어들끼리 연결을 잘 했다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즉 비슷한 카테고리의 단어들끼리 한번 연결해 보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매거진 하면은 잡지 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우리 이슈 하게 되면요. 물론 뭐 발행하다라는 표현으로도 토익에 너무 잘 나오지만 자, 우리가 어떤 이런 잡지의 호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4월호, 5월호 이렇게 오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뭔가 매거진이라는 단어하고 이슈하고 이렇게 연결. 그죠? 비슷한 얘기끼리 모아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 프로그램. 자,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즉, 우리 컴퓨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도 연결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슷한 카테고리 연결, 단어끼리 연결을 먼저 해봐라.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그걸 적용시킨다면 보세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 자, 이것은 포함합니다. 모든 자, utility라는 거는요. 공공이란 뜻이죠. 공공시설. 뭐 수도라던가 전기 같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의 비용과 공공요금과 그 다음에 메인테너스 비하면 관리비가 되겠는데 자, 이것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물론 어디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우리 분명히 이런 지금 표현이 뭔가 돈, 머니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일단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1번 문장 앞부 한번 보시고 2번 문장 앞도 한번 보시고 3번 문장 앞도 한번 보시면 자, 그중에서 돈 관련 표현이 있는 그런 문장은요. 바로 2번 문장 앞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 금액 관련 표현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왠지 여기랑 좀 관련이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먼저 이렇게 한번 좁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서 정답인지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네, 우리가 잘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대명사가 지칭하는 단어를 한번 꼭 생각을 해볼 것. 대명사. 자, 우리가 대명사가 지칭하는 건 잘 찾으시면요. 어떨 때는 독해를 하지 않아도 풀리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왜 우리가 이 독해 문장에서 문장이 여기 들어가도 사실은 틀리지 않고 여기 들어가도 틀리지 않고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잘 활용하면 좋냐면 대명사를 정확하게 잘 맞추시면 오히려 더 쉽게 또 열쇠가 실마리가 풀려지거든요. 예를 들면 자, 좀 유치할 수 있지만 he라는 대명사가 있으면 남자 이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요. 자, 일단 우리 여기 주어진 문장에서 Once that is complete, the vehicles will begin to be us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that이 대명사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죠. 그래서 일단 그것이 완료되면, 자, 뭐가 완료되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 vehicle, 차량들은 사용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토익에서 잘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레퍼토리를 알고 있으면 좀 더 문제풀이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일단 그 중에 하나를 방출해 드린다면, 자, 우리 왜 회사에 새롭게 어떤 차량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을 때, 자, 그 장비의 사용 방법을 직원들이 모르겠죠. 그러면 그 장비나 차량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트레이닝 수업이 열려요. 그래서 훈련 수업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게 완료되고 난 후에야 장비나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떠올리신다면 이때 뭐가 완료될 것 같아요? 바로 그 훈련 수업이죠. 그죠? 차량 이용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수업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일단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각각의 번호의 앞문장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앞문장에서는 그런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바로 앞문장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근데 3번 바로 앞문장 보세요. Currently, the department staff members need to take training courses. 자, course라는 표현은 수업이라는 표현으로 토익에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자, 그래서 트레이닝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완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차량들이 사용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을 C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독해 문제고 굉장히 초보자들은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이신 분들도 제가 드리는 팁들을 잘 따라서 푸시면 분명히 잘 맞을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연습해 두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자, 우리 인보이스가 잘 안 나왔는데 오늘 인보이스가 하나 나왔죠? 인보이스가 뭐예요? 보이스? 목소리랑 관련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바로 뭐랑 관련이 있냐면 대금 청구서입니다. 오히려 빌과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빌 아시죠? 지폐 아니고 네, 바로 청구서가 되겠어요. 자, 대금 청구서에 관련된 어휘들이 좀 생소하실 건데 몇 가지만 좀 챙겨둘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별로 어렵지 않고 사실 뭐 우리 이런 단어들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둡시다. 자, 일단 due date라는 단어를 좀 챙겨볼게요. 자, due date가 뭐예요? due는 어떤 집을 만기일.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물건을 주문을 하고 대금을 내가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업체에서 그 돈을 내는 거를 그냥 가만히 계속 왜 평생 언제 그냥 편할 때 주세요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꼭 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넘기면 어떻게 해요? 얄짤없이 또 거기다가 우리가 또 연체료를 물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due는 바로 이제 집을 만기리고 집을 만기에라는 뜻이고 거기다가 데이트를 붙이면 집을 만기리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꼭 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기한을 두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재미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우리가 due date를 오버했어요. 자, 오버하지 마 하면 그때 오버가 어떤 뜻이에요? 뭔가 선을 넘지 마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오버는 그 due date를 넘긴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불을 했어요. 집을 만기일 전에. 그러면은 집을 만기일 넘겼다 안 넘겼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overdue 하게 되면 지불 만기를 넘긴 건데요. 자, 그래서 지불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고 지불을 안 했을 때 생기는 바로 비용이 바로 연체료가 되겠죠. 그래서 overdue charge라는 표현을 연체료에 쓰게 될 거예요. 자, 이거랑 비슷하게 late charge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할까요? 늦은 비용, 그죠? 네, 연체료. 그 다음에 overdue charge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밸런스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밸런스 여러분 어떤 뜻으로 보통 알고 계세요? 균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게 인보이스 어떤 청구서에 나온다면 잔액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요 물론 이제 우리 소매자들 돈 구매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일시불로 거의 대부분 결제를 하죠. 근데 왜 금액이 크거나 부모님들이 왜 금액 큰 것, 집이나 또는 자동차 같은 거를 사실 때 먼저 성금을 내고 그 다음에 잔액을 치르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원래 내야 될 원금에서 자, 이 성금이란 걸 좀 내요. 보증금 같은 거를. 그리고 나서 남는 비용, 그 나머지를 이제 균형을 맞추는 비용이라고 해서 잔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밸런스가 토익이 나온다. 그러면 균형보다는 잔액으로 꼭 알고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먼저 아까 내는 돈이 있다고 했었죠. 그런 비용을 보통 보증금, 성금이라고 해서 deposit 또는 자, down paymen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 네,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 제가 수업에 오시면 다 자세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블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망의 더블 지문. 자, 우리 일단 더블 지문에서 가장 특징은 뭐냐? 연계 질문이라는 거죠. 연계 질문은요. 자, 우리가 정답의 거가 한 군데 있지 않고 자, 지문이 두 개가 있는 게 더블인데요. 첫 번째 지문에도 하나 있고 두 번째 지문에도 하나 있어서 두 가지를 연계해서 푸는 문제를 연계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통 더블에서는 이게 되게 한 개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자, 두 개일 때도 있고요. 많이 낼 때는 그다음에 또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두 개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잘못 푼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뭐 항상 좀 유연하게 대해주시되 대부분 하나 정도 있을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가 시험에 임하시면 더 좋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한 개가 다 나왔었고요. 두 개나 없는 지문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것 중에서 하나만 좀 살펴보면 일단은 해커스 어학원 시간표, 네, 502호 3별관. 여기서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수업을 많이 했는데, 자, 5월 2일 시간표, 자, 첫 수업 10시고요. 오전 인문 종합반을 그 강의실에서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5월 2일 13시부터는 오후 인문 종합반을 진행을 한다라는 시간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 3별관 502호가 5월 2일 다시 운영을 시작합니다. 300원 502호에 뭔가 수리할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좀 닫았다가 다시 한번 그 수리를 마치고 이제 5월 달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3별관은 렉스 파킹, 3별관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물론 렉 같은 경우는 보통 부족하다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맞는 것은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더블 지문은 연계 지문이 항상 하나 정도 있다 했었죠? 그래서 그 문제였고요. 자, 여기서 3별관 502호 리모델링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오전 인문반이다. 자,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 보세요. 3별관 502호 리모델링이 언제 이제 처음으로 언제가 다시 재개됐냐면 5월 2일에 다시 재개된다고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지문에 가시면 5월 2일 이 강의실에서 가장 첫 수업은 오전 인문반 10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 푸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꼭 있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푸는 것과 아니면 모르고 푸는 거는 차이가 크겠죠? 고득점으로 가시려면 꼭 이런 것도 짚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게 조금 오늘 논란 문제였을 것 같아요. 3별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아까 제가 분명히 렉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기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나왔었고. 그런데 자, 주차 공간이 없다랑 이용 가능한 공간이 너무 작다라는 표현하고 둘 중에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시험 끝까지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렉 같은 경우는요, 없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네, 부족하다 뿐만이 아니고 그냥 없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차 공간이 없다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용 가능한 공간이 너무 작다라는 표현도 틀리지는 않는데, 근데 우리 렉이라는 표현은요, 공간이 작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작아서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넓은데도 그냥 그것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차 대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충분치 않다라고 했으면은 사실 정답으로 확실히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공간이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거랑 너무 작다는 항상 동의어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게다가 이용 가능한 공간이라는 게 꼭 주차 공간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직원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아니면 강의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건 넓은데 주차 공간은 작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정답이 되지 않을 만한 가능성이 많은 게 바로 이 내용이 아니었냐 싶어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없다로 가겠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